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면은 충남농업기술원에서 품종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개발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목적? 충남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원에서. 근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충남쌀의 가격의 현실입니다. 똑같은 양의 벼를 생산을 해도 우리는 20%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삼광쌀을 계속 정책적으로 밀고 고품질쌀 정책을 펴면서 어떻게 바뀌었냐? 충청도 쌀이 약간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어요. 삼광을 통해서. 하지만 그 이상을 넘어가기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구나 삼광이라는 품종 자체가 재배 안정성이라던가 품질이 좋다 보니까 충남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재배하냐면은 경기도에서 재배하고 충청북도에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통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삼광 좋은데 꼭 충청도 삼광이 필요는 이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RPC 분들 만나보면은 삼광쌀 말고 충남만의 색깔을 갖고 얼굴을 가지고 수 있는 품종, 브랜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충남쌀의 색깔 하면은 삼광이라는 색깔밖에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이제 삼광이 타도에서도 많이 재배가 되다 보니까. 최근에 지름청에서 만들어진 벼 품종들은 다 고품질 품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품종들 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쌀이 고품질이다? 잘 안 통합니다. 왜? 그동안에 경기미하고 오대쌀에 아성이 있다 보니까 그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충남에서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냐?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전략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충남이 전국의 쌀 중에서도 남들이 하지 않는 차별화 전략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충남 차별화 전략이 있습니다. 충남이 전국을 주도하자. 그 첫 번째가 이 빠름이라는 벼를 통해서 햅쌀 시장을 선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도 통해요, 이제는. 이제 햅쌀이 가장 빨리 나오는 곳은 전라도, 경상도가 아니고 어디다? 충남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확실히 빠름이라는 벼 품종이 이런 시장을 만들어놨는데 고객을 더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맛있고 더 좋은 빠름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2세대 빠름이라는 거고요. 작년에 유통시장에 저희가 상품을 판매를 했고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올해 작년보다 한 3배 정도 재배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체 교칙 시장이 커지고 있고 도시락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고품질로 충남이 주도해서 나가자라고 만든 품종이 또 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쌀이 건강에 좋은가요? 밥을 먹으면은? 우리는 다 알아요. 현미가 좋은 거 몸에. 근데 껍질을 다 벗겨요. 몸에 좋은 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버리죠. 그리고 하얀색, 그죠? 백미 갖다가 밥을 한 다음에 먹죠. 아, 건강 좀 생각해야겠다 해서 뭐예요? 귀리 사다 집어넣고 보리 사다 집어넣고 몸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다 버리고 나서 몸에 또 좋다고 사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최근 소비자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품종입니다. 최근에 소비자는 어떤 걸 원하냐면은 그냥 맵쌀보다 중간차를 원합니다. 중간차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백진주라는 품종 아시나요? 예. 백진주는 굉장히 찰져요. 그러니까 백진주만큼 찰진 중간찰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덜 찰진 중간찰이 있습니다. 얘보다 덜 찰진 건 맵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트렌드에 따라가는 이 중간찰은 어떤 거냐면은 향진주하고 다품이라는 품종입니다. 중간찰이면서 더하기 구수한 향기까지 집어넣은 거죠. 이해 가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은 재배 안정성이 있는 품종입니다. 우리가 아까 삼광이라는 품종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삼광이 좋다 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재배 면적 1, 2위를 다투고 있는 품종이 됐어요. 충남만의 색깔을 가질 수 있는 품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개발을 하나를 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은 농업기술원이 어디에 있나요? 예산에서 모든 연구원들, 충남 도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다. 이름이 뭘까요? 예담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담이라는 품종을 개발을 했어요. 이 품종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품종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이 그래프 아까 보셨잖아요.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쌀,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22도예요. 하지만은 안정적으로 재배하려다 보니까 23도를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23도일 때 만들어진 품종들이 이런 중만생경 품종이고 요거보다 조금 더 늦게 되면 온도가 더 낮아지는 거죠. 그죠? 22도 이쪽 저쪽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꼽히는 게 뭐냐면은 향진주하고 다품 품종이 여기에 맞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등숙기 고온을 피해서 늦게 나오는 품종. 이해 가세요? 예. 그러면 기본적으로 향진주하고 다품은 품질이 좋겠죠. 이 그래프대로만 따라간다면, 그죠? 예. 예. 저희가 이제 18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뭔 품종을 다 이렇게 많이 만들었냐 하지만은 나름대로 이런 전략을 갖고 저희가 다 만들었습니다. 이 우리가 꼽히는 시기에 따라 갖고 나누는 게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요거 사이를 중만생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극조생종보다 빠른 걸 뭐라고 하나요? 초조생. 예, 이게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극조생종밖에 없었는데 극조생종보다 더 빠른 충남에서 개발한 게 초조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했고, 그래서 이런 품종들이 이제는 각광받는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한 게 이제 저기 2세대 빠름이라고 해서 빠름이 투나는 애하고 빠름이 향이 있습니다. 둘 다 중간차 품종이고 빠름이 향 같은 경우는 향미예요. 이제 말씀드리신 게 향진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재배하시는 향진주. 향진주 지금 프리미엄 쌀로서 양곡 시장에서 입지를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그거 외에 향이 나지 않는 엄마 아빠하고는 똑같습니다. 향진주하고 중간차린 다품이라는 품종이 있고, 이 다품이라는 품종도 현재 서천 지역에서 브랜드화 사업을 했고 현재 프리미엄 시장에서 약간 인지도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개발한 품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지킴이라는 품종 첫 번째, 지킴이. 근데 얘는 캠페인처럼 3가지 슬로건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강을 지키는 지킴이, 건강을 지킨다. 두 번째는 나라를 지킨다. 세 번째는 농업을 지킨다. 이 3가지 슬로건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미, 이 현미층에는 몸에 좋은 게 엄청 많은데 우리는 다 깎아내고 하얗게 뽀얀 백미만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건강한 현미층까지 저희가 브랜드화 시켜서 우리 소비자들을 공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킴이 재배 면적은 약 한 330헥타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것 같고 내년에는 올해 반응을 보고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진주 품종입니다. 향진주. 적절한 온도에서 얘가 등숙이 되게 만든 품종입니다. 그러면 이때 만들어지면 장점이 뭐냐면은 쌀이 예쁜 쌀이 만들어질 테고 향기도 더 강해지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품종이에요. 이 향진주하고 똑같은 엄마 아빠를 가진 애가 이 다품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얘는 술수기가 더 늦어져요. 8월 28일로 늦어집니다. 그래서 등숙기 온도가 더 낮아지겠죠. 하지만은 벼 이삭도 한 110개 이상 많이 달리고 있고요. 수량성도 양호한 편이고 단백질 함량 그리고 아밀로스 함량이 12%대로 가장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밀로스 함량이에요. 그 예담 품종을 딱 보시면은 새끼를 많이 칩니다. 이삭 수가 많아요. 그래서 수수형 품종이라고 하죠. 이삭의 길이 작아서 벼할 수는 적지만은 이삭 수가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량을 보존하는 품종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온 등수, 기후변화 대응의 품종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이삭수가 많은 품종들이 그런 영향을 좀 덜 받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품종들은 대부분은 수수형 품종, 그리고 벼알이 좀 이삭당 적게 달리는 품종들이 품질이 변이가 좀 적고 밥맛이 좋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쌀알이 굉장히 맑아요. 흰알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이거를 현장에서 홍성과 공주하고 보령, 선도농가 중심으로 저희가 재배단지를 한번 구축을 해봤어요.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이 이건 고온 등숙 품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쌀알이 정말 깨끗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등숙도 좋았고 쌀이 굉장히 맑고 투명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대 상권 빼고는 마땅히 재배할 게 없는데 그거 외에 또 안정적으로 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든 게 예담 품종이 되겠습니다. 충남의 색깔, 충남의 얼굴, 차별화라고 얘기했어요. 삼광이 나름대로 충남의 어떻게 보면 얼굴 역할을 한동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품종이 타도에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하게 된 거죠. 4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타도에서 재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시시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품종에 대해서 빠르미 투, 빠르미 향, 다품, 향진주 여기다가 더하기 지킴이라는 품종까지 올해는 5개 품종에 대해서는 통상시시를 할 겁니다. 즉 이 종자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얼마만큼을 할당을 할지를 결정을 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시군마다 와서 발표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서 할당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그런 순서로 가는 거고, 이게 저희가 다음 달쯤에는 전국에 이 4가지 품종에 대해서는 절대 재배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걸 갖다가 브랜드화를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공문으로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셔서 아시잖아요, 향진주. 그리고 닭품도 드셔보시면 아실 겁니다. 충남에서 개발한 품종들이 기존 품종들하고 다르게 차별화로서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랜드화를 하는 거고 통상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유통시장에서 통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면적이 10%, 2%, 3% 계속 늘려나갈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전략대로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 향진주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종자 보급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종자 보급 체계라고 하면은 기본 식물이라는 게 있고, 원원종이라는 게 있고, 원종이 있고, 보급종이 있습니다. 그럼 기본 식물이라는 건 뭐냐면은 벼 품종을 개발한 곳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품종, 아무것도 안 섞인 품종. 이걸 기본 식물이라고 하고, 그걸 갖다 증식을 하는 게 농업기술원에서 원원종이라는 거예요. 이 원원종을 갖다가 또 증식하는 걸 원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갖다가 보급종을 생산해서 여러분들이 보급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원에서 옛날에는 진흥청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벼 품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저희가 증식을 해서 보급을 했어요. 하지만은 이 체계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 많이 안내를 해갖고 연락이 없는데, 그래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세요. 기술원 저희 쪽에 연락을 해갖고 종자 좀 달라고. 이제 저희 진흥청 품종은 저희가 안 하고, 그 진흥청의 옆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증식을 해갖고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원에서는 어떤 품종을 증식하냐? 우리도 기본식물 원원종, 원종, 보급종을 생산합니다. 뭘? 저희가 개발한 품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개발한 품종이 뭐가 있냐? 우리 기술원 전문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뭐가 있냐면 품종 전시부가 있습니다. 그죠? 저희가 품종 전시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에서 10월 동안 그 품종들의 특성을 보는 겁니다. 거기서 보시고서 야, 이 품종 한번 제발 한번 해보고 싶은데 라는 품종이 분명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다 신청하시냐면은 기술원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기술보급과에서 이거를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양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매년 받기는 어렵고, 그래도 2, 3년에 한 번씩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올해도 많이 생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논산에 뭐가 있었냐면은 종자관리소 논산분소라는 게 있었어요. 혹시 아시나요? 거기가 한 30헥타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뭘로 바뀌었냐면은 요걸로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농업본부. 딸기 육묘하고, 그리고 스마트 농업할 수 있게 하우스 만들어서 그쪽에서 이제 학생들 교육하고 훈련장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벼 증식을 못해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산만 남아 있는 건가요? 예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왜냐면은 저희가 종자를 확대 증식해갖고 시군에다 보내드리고 싶어도 이제 땅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전략을 세워서 가려고 하는데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작년 10월부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쪽에다가 저희 품종 증식을 못합니다.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저희 벼 품종 만드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고민이 되냐? 키가 작은 품종을 만들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만들고 하고 실제 현장에 보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키 큰 품종을 만들어서 도복이 잘 되게 해서 현장에서 비료가 많이 질 수 없는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쌀을 만들려면 키 큰 품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가분들이 재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키 작은 애를 보급하면 또 비료를 많이 주고. 그럼 우리는 무슨 품종을 만들어야 될까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중간 하면은 애매하게 만들었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참 고민입니다. 근데 이게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호품벼가 있었습니다. 호품벼 비료 많이 주면은 수량 늘어나죠. 도복이도 안정적이고 밥맛도 괜찮은 품종이에요. 좋은 품종이죠. 비료 많이 줘서 100kg 생산한 농가가 있고, 나는 기술센터에서 적절한 양을 알려줘 그거대로 농사 졌더니 80kg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 현재
벼 수매 시스템에 의하면은 100kg로 나오는 사람들이 승자입니다. 왜? 벼 무게하고 재현율만 따지거든요. 그 재현율에 따라서 특등, 1등, 2등 간의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이 수량성을 보존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냐면은 단백질 함량까지 포함한 그런 수매 제도를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좋은 쌀을 만든 사람, 비료를 적절하게 주신 분들이 그만큼 대접을 받는 그런 수매 제도로 바뀌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벼 무게하고 재현율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 거기다가 단백질 함량까지 그런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육종가도 품종을 키 작고 병에도 강한 품종을 개발해갖고 여러분들한테 보급해도 여러분들은 태풍와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정량만 비료를 두고 농사짓는 시대가 오겠죠. 그죠? 근데 그러려면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은 향진주 품종이고 충남 개발 품종들이 기본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식 자체가 아 진짜 맛있다. 가격 괜찮게 받을 수 있는 그 날이 와야겠죠, 먼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쌀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